안녕하세요. 자, 수의자 로얄 T4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그 바디 부분과 그 뚜껑 부분을 이제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손잡이랑 그 다음에 이 주둥이 부분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이트 뷰로 와서 자, 요 물체 두 개는 컨트롤 H를 눌러서 자, 숨겨 주시고요. 자, 그리고 손잡이를 이제 완성을 할 건데, 이 손잡이는 투레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스냅을 잠시 비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큼직큼직하게 포인트를 찍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가 이제 작아지는 부분들은 포인트를 이제 가까이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F10. 그래서 사진에 맞춰서 이제 포인트를 디테일하게 조절을 합니다. 투레일이기 때문에 여기를 커브를 원래는 이제 두 개를 그릴 건데 투레일이 아마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손잡이의 두께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손잡이 같은 경우는 아마 네트워크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투레일의 조건으로 일단은 커브를 그려주고 나중에 네트워크를 하더라도 일단 투레일이 일단 베이스거든요. 네트워크 자체가. 그래서 네트워크 서피스는 투레일의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손잡이 부분이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F11 이제 해제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인트를 하나를 추가를 할 건데, 자, 여기는 니어 스냅을 활용해서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그리고 커브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스플릿, 그 다음에 포인트 선택, 엔터. 그러면 커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투레일의 조건으로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를 조금 더 수정할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포인트를 찍어서 얘를 잘라주느냐, 탄젠트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를 잡고 F10을 눌러보면 이 포인트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탄젠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커브 툴에 있는 이 매치 커브 요거를 활용해서 여기를 뭐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매치 커브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조금 더 두껍게 처리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일단은 그 다이아메터를 활용한 이 서클을 일단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한번 투레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고, 자, 면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스윕 투 명령어 내리고, 그래서 원 레일, 투 레일, 그 다음에 이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대로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엔터. 자, 심의 위치도 같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위로 올라가 있죠. 이런 거는 인터섹션을 켜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플립을 체크해서 이렇게 똑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손잡이가 좀 가냘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레일이 아니라 자, 언두를 해서 네트워크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현재 찍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활용해서 여기 엔드 스냅을 활성화 시켜주고 또 포인트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찍어주시고 또 출발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네트워크의 탄젠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인트를 가까이 찍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F10. 자, 가운데에 맞춰서 포인트를 이렇게 또 편집을 해주세요. 자, 그럼 대략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커브가. 자, 가급적이면 여기도 직각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조금 더 편집을 해서, 직각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직각이 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커브를 선택을 해서 또 F10.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포인트, 맨 앞에 있는 포인트만 빼고 나머지 포인트들을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탑뷰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자, 요게 이제 손잡이의 두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두 번째 포인트를 얘랑 이제 탄젠트가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다 올려놓고 다시 우측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탄젠트의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F11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미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커브를 또 복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자꾸 눈에 거슬려서 잠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적용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자, 네트워크를 적용이 되려면은 얘를 그 4개의 커브를 건드려주는 또 커브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커브 툴에 가보면 여기에 그 커브 프롬 크로스 섹션 프로파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하고, 자, 얘를 커브를 순서대로 이렇게 같은 좌표상에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면 이렇게 클로즈가 yes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뷰로 와서 여기다가 최대한 가까이 직각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서클이 여기에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 끝에는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다 잘라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만들어진 요 커브들을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에다가 net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바로 network surface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기본값으로 하고 OK를 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면을 이제 뒤집어 줘야 되기 때문에 플립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알트 H.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이 손잡이랑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일 건데, 자, 여기를 이제 정리를 이제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심의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심의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건지 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마우스 우측을 눌러주고 여기서 익스플로드 있죠. 그 다음에 바깥쪽 면을 잡고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면을 떼어낸 다음에 서피스 툴에 있는 요 adjust closed surface 심, 이 명령을 활용해서 심의 위치를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 반대편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나중에 여기 손잡이를 붙일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네들을 모두 잡고 다시 한번 조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필렛 surface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그럼 잘라내려면은 여기에 교차점을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물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아까 우리 툴바에 꺼내 주시게 되면 여기에 그 오브젝트 인터섹션이 있을 거예요. 네, 요거죠, 요거. 이렇게 요거를 이제 눌러 주시게 되면 요 교차되는 부분에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스플릿을 활용해서 요 커브를 선택.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려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윈도우로 이렇게 잡아서 얘는 삭제. 자, 그리고 나서 얘랑 이제 합집합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물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혹시 합집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커브를 이렇게 지금과 같이 그 오브젝트 인터섹션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손잡이를 그냥 커브를 고스냅을 끄고 요 가운데를 그냥 지나가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려준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스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예, 그쵸? 예, 그래서 얘랑 합집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합집합,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주는 방법이 있고, 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다 합집합이 처리가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손잡이가 요 커브가 이 내부보다 안으로 나오지 않게 조심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필렛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은 그 필렛 엣지로 적절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5 정도 줘볼게요. 그래서 엣지를 잡고 필렛을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도 필렛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필렛 엣지에 가면, 자, 일단은 현재 1.5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엣지를 잡아 주시고, 결과물을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쪽에만 이제 알이 좀 세게 들어가고, 밑에는 이제 느슨하게 들어갔는데, 물론 이 상태에서도 뭐 결과물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렛을 좀 다양하게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엣지를 잡아주시고요. 엔터 치면 여기 옵션에 보면은 add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dd 핸들은 이 핸들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섹션으로 여기다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다가 양쪽에다가 또 add 핸들을 이렇게 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핸들이 다 추가가 됐으면 이제 엔터를 치면 여기에 있는 이 수치들을 이 포인트를 움직여서 이렇게 이 값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직접 이 포인트를 찍고 여기다 수치를 넣어서 또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여기는 다 1.5, 1.5, 1.5가 되겠죠. 예, 이 상태에서 얘는 한번 1로 줘볼게요. 그래서 얘는 1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똑같은 일정한 값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필렛 값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파이프 명령으로 여기를 연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파이프 명령을 실행을 하고, 자, 여기 엣지를 잡고 한 대략 2 정도 줘볼게요. 그래서 파이프를 이제 돌린 다음에, 그래서 이 파이프를 돌릴 때는 이 면들이 겹치지 않게 파이프의 수치를 잘 찾아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스플릿을 사용해서 얘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얘는 필요 없고 삭제. 다시 한번. 잘 안 잘렸네요. 자, 스플릿, 그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물체가 안 잘리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를
선택을 하고 1.5로 줘볼게요. 다시 스플릿. 겹치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잘리지가 않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파괴를 하고 다시 한번 스플릿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먼저 선택하고 스플릿. 예, 그럼 이렇게 또 잘 잘렸네요. 이상하네요. 원래는 합집합이 되어 있어도 잘 잘리는데, 자, 그래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때 서피스 툴에 있는 요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요 엣지와 요 엣지를 연결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또 이 부분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 모양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높이를 일정하게 하려면은 여기 same high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탄젠시로 똑같이 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OK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네들을 조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됐고, 랜덤 모드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나를 더 카피를 할 거예요. 그래서 Alt 키를 눌러주고, 자, 복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레이어 3번으로 가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레이어 3번으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더블 클릭을 해서 C-02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현재 레이어는 디폴트 레이어로 항상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전구 아이콘을 꺼서 숨겨줍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주둥이 부분은 물이 나오는 곳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스냅을 잠시 다 끄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커브로 그리드 스냅도 끌게요. 자, 요 사진에 맞춰서 커브를 또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F10. 자, 커브를 그릴 때는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브가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적절하게 넣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완만한 커브일 경우에는 포인트가 널찍함치 포인트를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가 일단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커브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심이 될 기준이 될 일단 서클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티컬에 요 서클을 또 엔드 스냅을 활용해서 일단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쿼드 스냅을 활용해서 요 중간 커브를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F10. 자, 탑뷰로 가서 자,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그 정원이 아니거든요.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이제 모양을 다듬어야 되니까 요 포인트들을 움직여서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점점점 벌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미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러 명령을 이용해서 또 반대편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미러를 할 때 자, 레코드 히스토리를 이제 켜놓은 다음에 미러를 적용을 해준다면 자, 이 형태를 움직이면은 이 포인트를 움직이면은 반대편도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가늠하면서 이런 식으로 더 정교하게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넓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얘를 연결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잠시 얘네들은 컨트롤 H를 눌러서 잠시 하이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커브 툴에 가서 스탠다드에 있는 요 인터폴레이트 여기도 있고, 물론 커브 툴에 가보면 여기도 인터폴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서 엔드 스냅으로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겠죠. 그럼 약간 이제 타원형 형태가 나오는데 너무 약간 좀 타원형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한 이 정도로 타원형으로 만들어주고, 그럼 다시 F10을 눌러서 이 포인트를 요 쿼드 스냅으로 또는 엔드 스냅으로 이렇게 붙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도 인터폴레이트 요 커브를 활용해서 또 엔드 스냅을 이어가면서 자, 이렇게 서클의 형태를 또 그려주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다가 자, 또 커브를 또 추가를 해야 돼서 자, 또 요 명령을 활용해서 중간 커브를 또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요거 넣을 때는 요 커브를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직각 형태로 가로지르는 이렇게 커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모두 다 잡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자, 주둥이가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조금 두툼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언두를 하고요. 좀 더 강하게 널찍함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또 커브를 이제 그려주면 되죠. 자, 그러면 또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활용해서 엔드 스냅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 자, 이 명령을 활용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엔터 치고 가로지르는 커브를 넣어주고요. 엔터. 그 다음에 얘네들을 모두 다 잡고 자, 네트워크를 넣어주는데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네트워크를 주기 전에 레코드를 켜놓고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면 커브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또 이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커브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F10을 누르고 이 포인트를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모양을 또 이렇게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탑에서 바라본 이미지 이 도면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두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두께를 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아까 우리가 여기를 한 4 정도로 줬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옵셋을 이용해서 두께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턴스를 4로 처리하고 솔리드는 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로 해서 안쪽으로 줄 거니까 플리볼 체크. 그럼 화살표의 방향이 안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근데 좀 많이 좀 두꺼운 감이 있는데 한 3 정도로 주겠습니다. 플리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졌고요. 그럼 여기 안쪽에 물체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왔는데, 자, 여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라인을 자, 오스냅을 잠시 끄고요. 자, 여기를 가로지르는 라인을 하나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물체를 스필릿 명령으로 자, 얘를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예, 그럼 요거는 삭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블렌드 서피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렌드 서피스로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메꿔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높이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same high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좀 더 부풀리기 위해서는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이 측면의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젠시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들은 조인을 해주면 자, 이런 결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또 정리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숨겨놓은 물체를 컨트롤 알트 H를 눌러서 자,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고요. 그래서 요 바깥쪽에 있는 면과 요 바깥쪽의 주둥이를 블렌드 서피스로 계속해서 이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스플릿을 이용해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을 할 건데, 먼저 이 주둥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플릿 실행을 하고 요 주전자 바디를 선택을 해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불필요한 그 면이 잘려지겠죠. 자, 여기는 삭제를 해주고요. 자, 근데 이 안쪽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순서를 얘부터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릿을 이용해서 이 주둥이를 선택, 엔터. 그럼 잘려졌고요. 또 다시 얘를 선택을 해서 스플릿, 엔터.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이렇게 지워보면, 자, 요거 잠깐 숨겨줄게요. 자,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지금 안쪽이 안 잘렸죠. 그쵸? 예, 요거 안쪽이 안 잘려진 거는 요거 잠깐 숨겨줄게요. 자,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아이스 커브로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대한 거를 잘라줘야 되는데 현재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얘가 지금 얘가 폴리서피스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잠시 얘를 익스플로드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서피스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그래서 아이스 커브에 의해서 얘를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상관없이 그냥 적정한 곳에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얘는 이렇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숨겨놓은 물체를 불러들인 다음에 자, 요것도 잠시 파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컨트롤 H 눌러서 이렇게 숨겨주면은 여기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블렌드 서피스를 또 활용해서 블렌드 서피스로 얘를 또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채워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조인, 그리고 다시 컨트롤 알트 H 눌러서 얘를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블렌드 서피스를 또 이용해서 여기를 연결할 거니까 파이프를 활용해서 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실행. 자, 커브를 잡아줄 건데, 커브를 잡으니까 커브가 여기 심이 지나가면서 여기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심이 있다 보니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우리 프로젝트 툴바에서 이렇게 툴바를 꺼내게 되면은 여기 디플리케이트 엣지가 있었잖아요. 요거를 활용해서 요 엣지를 선택을 하고 커브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추출하자마자 컨트롤 J를 눌러서 커브 두 개를 조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 명령을 실행을 해서 적절하게 값을 넣어주고요. 한 3 정도 줘볼까요? 뭐 더 줘도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스플릿을 활용해서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삭제, 여기도 삭제. 자, 뭐 이런 결과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도 블렌드 서피스를 활용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 입력을 해주시고 선택. 만약에 엣지가 이렇게 끊어져서 잡히게 되면 블렌드 서피스가 안 먹기 때문에 여기 블렌드 서피스를 적용하고 가로 안에 있는 요 체인 엣지를 체크를 하고 오토 체인은 yes가 되어 있어야지 엣지가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 위치가 같아야 되고 화살표의 방향도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이거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게 되면 안 만들어지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를 적용할 때 그거만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J를 누르면 알아서 지가 조인 될 거는 조인 될 부분을 찾아서 조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주전자 부분을 이제 모두 다 이제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물체들 있잖아요. 그 물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또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